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국제행사가 전남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이 대한항공과 함께 국토부의 K드론 시스템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남 화순군이 화순 국화축제를 취소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한평군의 농업법인 유일식품이 분말식초로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문화가 소식도 풍성합니다. 그럼 이번 주 뉴스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짓밟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운용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개사과 사진으로 또 한 번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짓밟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윤석열 후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5월 광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광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찬양 발언에 이어 개사과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국제행사가 전남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끊이지 않는 전쟁과 빈곤 등 위기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 평화회의에는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등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 등 35명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등 국내외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도 잇따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27일 서울 한국방송회관 코비코홀에서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고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대상은 기로에 선 세계상의 벨라루스의 미케일 아르신스키, 뉴스 부문의 미얀마의 노만과 콜린, 특집 부문의 이탈리아의 브루노 페데리코, 비경쟁 부문의 대한민국의 고 유영길 영상기자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가에서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해 취재하다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언론인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화순 국화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됐었는데요. 올해는 화순 군민과 방문객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남산공원 국화동산 관람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국화향연이 화순 남산공원 일대에서 10월 27일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화향기 그윽한 현장 소식을 이향예 기자가 전합니다. 화순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화향연은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도 철저한 방역과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22,000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국화향연장을 찾아 화순군 관광진흥과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4회씩 1회당 250명씩 1000명에 한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산공원 일대 국화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진행자들이 입구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화순군민은 예약 없이 신분증 지참으로 확인이 가능한 통로와 다른 지역 방문객들을 위한 예약 확인 통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첫날이라 비교적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고 조금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집에 갇혀 있으면 우울증처럼 좀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모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남편이랑 걸어 다니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든 방문객들을 위해 곳곳에 응원의 메시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형물들 속에 가을을 상징한 국화와 더불어 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물리들이 형형색색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일이고 코로나 시국이어서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여유를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입니다. 또 꽃향기도 나고 날씨도 좋고 해서 보러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되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예약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예약제를 통해 코로나 걱정 없이 안심하고 방문객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는 흥겨운 축제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네, 은은한 국화향기 따라 국화꽃 만발한 화순으로의 가을 여행 계획 세워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순천만 습지의 아름다움과 습지 보존 상태를 극찬했습니다. 지난 20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대사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어스 캠페인 활동차 생태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델코소 대사 대리는 광활한 갈대숲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수천만 마리의 철새가 다녀가는 곳으로 꼭 보존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고흥군은 대한항공과 지난 26일 국토부의 K드론 시스템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K드론 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계획 승인, 위치 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 방지 등을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드론의 활용도 및 안전도를 높여 드론 배송 및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대한항공은 물품 이송장치 개조 및 개발, 통합시험 및 비행체 임무계획 수립을 통한 해양 배송 실증에 나서며 지상통제 장비의 실증 지역 지도 데이터 구성과 LTE 기반 드론 운용 통신 맵을 구축합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9월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발족하여 재난재해 등 공공기관들의 드론 운용 서비스 수요를 관내 드론 기업과 연계하는 드론 공공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충군 화순군수가 26일 영산포에서 열린 마한 정상회담에서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한 정상회담은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 추진, 대선과제 건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구군수는 내년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마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화순군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한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 마한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을 위한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 등의 대선과제 공동건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유일산업이 친환경 공법의 가로식초로 29일 2021년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평군은 28일 주식회사 유일산업이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양파 마늘 껍질과 황치를 분말화한 가루식초로 2021년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의 식품공학 분야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유일산업은 양파 마늘의 껍질 등 그동안 폐기되어 왔던 부산물을 활용해 무설탕 자연 발효를 통해 국내 최초로 산야초 분말 식초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풍류의 고장 화순에서 오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화순 사평 풍류마당에서 화순 풍류 나들이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예술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고 즐기는 전통예술축제와 전국 국악 대제전입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양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모두가 어울리는 경연대회 및 풍류 나들이 축제는 다음 달 6, 7일간 비대면으로 이곳에서 개최되는데요. 경연은 기악부문과 가야금 병창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기악부문은 가야금, 아쟁, 거몽고, 피리, 대금, 해금, 산조 등이며 참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부 및 신인부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 병창, 가야금 병창이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부 및 신인부입니다. 한편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 돕기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행사 문의는 사단법인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로 하면 되며 화순 풍류 나들이는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악 명창의 산실이자 풍류의 고장 화순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JBC 뉴스 양재희입니다. 광주국제아트페어인 아트광주 21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본 행사는 지역의 수준 높은 미술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미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트광주 21이 약 6,5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최 한국예술진흥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행복한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리 아트광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작가분들을 또 따로 기획전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번에 134명을 초대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미술의 어떤 그 생산, 향유, 유통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페어는 단순 상업적인 행사가 아니고 뭔가 지역 미술을 알리고 교류시키고 또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아트페어입니다. 개막 당일인 28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 주한 세네갈, 마마드 옹보즈 몽타 참사 등 4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술시장 활성화와 한국 미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 거침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신진 작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막 행사 직후 이 시장은 윤익 총감독의 안내로 전시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14개국에서 온 외국 갤러리를 포함 70개의 전문 갤러리 부스와 자체 기획전 부스 25개 등 총 95개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535인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마시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라서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미술시장에 행복한 바람이 불어오듯 오픈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며 최근 미술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한 미술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봤던 작품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미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 광주 아트 페어 갤러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아트광주 21에서는 국내 아트페어 최초로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한 메타버스 전시 부스를 운영하였는데요. 관람객들은 가상 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 작가 부스 운영 방식에서 사무국 자체기획전 부스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두 6개의 서로 다른 테마로 전시 부스를 꾸몄는데요. 특히 1가구 1작품 컬렉션을 목표로 기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트페어에는 개인 작가가 이렇게 단독이나 이런 기획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아트광주에서만 이렇게 개인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페인팅 위주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소재가 다양한 현대미술이 부족한 듯 보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규모가 축소된 점을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아트강주 20일은 좋은 가격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지역의 수준 높은 미술 문화를 알리는 장이었지만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갤러리들을 다수 참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C 뉴스 이미로입니다. 황금 들판에는 농부들의 바쁜 발걸음만큼이나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월의 끝자락 여유 잃지 마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마칩니다.